있던 내용이었잖아요. 칠항에 있던 내용, 요 칠항에 있던 내용이 형사소송법에 와서는 이렇게 두 개의 조문으로 좀 늘어나는 거죠. 근데 다 같은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런 진술들은 임의성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 유일한 증거일 때는 증거를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증거로서 통제하는 것이 정말 강력한 통제 방법이거든요. 물론 이런 위법 수사, 그러니까 첫 번째로 위법 수사 자체가 혹시 뭐 직권 남용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죠. 특히 이런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가 체포 또는 감금했다,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에는 더 처벌받게 되는데 단순하게 뭐 이렇게 폭행, 가혹행위나 체포, 감금이 아니라 어떤 절차에서 뭔가를 뭐 진술 거부권을 뭐 고지하지 않았다든지 어떤 절차 요건을 위배했다고 하면 요 요거로는 좀 부족하겠죠. 왜냐면 이건 좀 강하게 처벌하는 형사로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좀 그 강한 인권 침해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요 형법 조문으로 이제 이거는 오히려 거꾸로 그 수사를 한 사람을 처벌하자는 건데 사실 뭐 이거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또 어쨌든 이런 조문이 있긴 하지만 요거로는 어쨌든 그거에 비해서는 사실은 이 증거 자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거는 굉장히 강한 통제 방법이죠. 증거를 통제에서는 독수독과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형사소법 내용을 보시면 적법 절차와 영장주의 근간이다. 그래서 이거는 헌법의 형사소송법의 규범령 확보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이거 따르지 않고 소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 증거 역시 유죄의 증거 삼을 수 없다. 퇴출시키는 거, 퇴출 증거로서 퇴출시킵니다. 다만 위협하게 수집한 압수물의 증거 능력 여부를 특히 이제 이게 진술 증거는 모르겠는데 압수물이다. 위법 수집한 압수물이라고 하면 물건이잖아요. 물건인 경우에는 이 물건 압수할 때 약간 어떤 형식적 절차를 위반했다고 해서 그 뭐 그 자체로 다 안 하자고 하자니 좀 약간 애매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살려주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봐서 그러니까 전체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능력 배제하는 것이 좀 형사법 정의 실현에 반하는 경우가 소유하는 예외적인 경우라고 하면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그로 인해서 획득한 2차적 증거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절차를 따르지 않은 증거 수집과 2차적 증거 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희석 또는 단절, 좀 독립화해서 별도로 이루어졌다고 하면 예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가? 우국충정의 마음으로 예외를 인정해 줄 수도 있는 거죠. 독수동과의 원칙이 인정되는지 아닌지는 이건 사실은 재판에서 다투어줘야 될 내용이고 좀 전문적이고 좀 고도의 영역이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인의 역할이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당사자들은 잘 이게 절차를 준수했는지 안 준수했는지를 알기 쉽지 않기 때문에 증거 기록을 검토해봐서 경찰이나 그 검찰의 수사 단계에서 어떤 절차를 위반하는 것이 아닌지를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이걸 단순히 당사자에게만 피고인에게만 맡겨둘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독수독과의 원칙 관련된 증거에 대해서 이제 다투는 거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제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한 영역인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진술 증거에서 통제할 수 있는데요. 피의자 신문 조서 아까 작성한다고 봤을 때 적법한 절차 방식에 따라 인정되기 때문에 공판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고자 할 때는 증거를 할 수 없게 되는 거. 이거는 이제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 기한 조서니까 참고인 진술 조서의 경우도 마찬가지. 더더욱 마찬가지인 거는 직접 조서 같은 경우는 이제 문답이거든요. 문답 형태로 이제 묻는 거에 답하는 게 적혀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피고인든 피고 아닌 자가 수사 과정 내에서 작성한 진술서 같은 경우에도 내용을 부인해버리면 증거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312조에 있는 조문들은 그러니까 이게 다 증거로서 뭔가 통제하는 거잖아요. 아까 봤던 증거로서 통제하는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또 308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형사소송 절차에서는
그 무엇보다도 위협한 수사를 통제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증거의 세계에서 퇴출시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얘기인즉슨 잠시 후에 설명할 행정 절차에서는 이런 게 없다. 이런 수단이 없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 절차를 어떤 위반한 어떤 행정 작용에 대해서는 이걸 통제하기가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형사소송 절차는 이렇게 강력하게 어떤 내용도 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도 그런 내용을 규제하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부족하고 없기 때문에 증거를 통제하는 방법은 아예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형사소송 절차에 비하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그런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나름의 적법 절차를 요구하고 있긴 있지만 그 강도가 굉장히 밀도가 좀 낮아져 있는 상황인 겁니다. 최근에 이제 생긴 조문이 하나 있는데요. 적법 절차를 위한 수사에 대한 통제 방법으로서 검경 수사권 조정하면서 이제 생긴 조문입니다. 시정 조치 요구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사법 경찰이 먼저 수사를 하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법령 위반, 인권 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 이런 경우에는 이런 걸 신고가 있거나 인식하게 된 경우 당사자가 빨리 알리는 게 중요하겠죠. 사법경찰에게 얼른 사건 기록 등본 송부 요구할 수 있고요. 인정되는 경우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직접 시를 이행하고 검사에 통보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행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내가 직접 하겠다 해서 사건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럼 송치를 해야 되는 거. 그리고 징계를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그래서 사법경찰관은 신문하기 전에 수사 과정에서 법령 위반, 인권 침해 또는 현재 수사권 남용이 있는 경우에는 알려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수사하는 과정 중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얼른 이제 검사에게 얘기해서 검사 직접 시정 조치를 하고 또 수사를 송치받아서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그러니까 수사의 과정을 통제하는 거긴 합니다. 이거에 비해서 아까 봤던 이거는 아예 증거의 영역에서 그때 수집한 증거에 대해서는 증거의 영역에서 아예 퇴출시키는 방법입니다.